요즘 SNS에 아파트 계급도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 진보보수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있죠.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김인만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한강벨트 7개 지역에선 용산구 한 군데를 빼고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이제 20대부터 볼까요? 이번 21대고 2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4개를 장악을 했고 네. 이재명 후보가 11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쵸.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 컸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에 올라가니까 지지했던 분들이 중도층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렸는데 집 사지 말라며, 그래서 내가 너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어쩔겨. 청년들, 기성세대들 다 민심 위반이 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시절에는 윤석열 후보가 14곳을 얻었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저는 부동산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는 어떤가요? 21대는 누구 심판이죠? 윤석열 정부 심판이었습니다. 계엄을 했기 때문에. 계엄 이전에도 사실 뭘 잘했나 생각해보게 되면 뚜렷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공정하게도 저는 다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계엄 심판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이 뒤집어졌는데 저는요 25개 구가 다 민주당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상. 근데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그래도 빨간색입니다. 놀랍습니다. 왜? 이게 규제가 토지거래가 구역도 지정이 됐죠? 풀었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토지거래가까지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막 규제를 하는데도 그래도 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를 축적하거나 자산이 크게 되면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강남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되냐면 세금입니다.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100% 믿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세한다고 해서 진짜 감세를 할까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감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감세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죠.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느냐가 이제 실질적인 감세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보유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서 다시 되는 거 싫어 라는 심리도 충분히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가장 비싼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강남 3구, 용산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거부감, 보이콧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좀 많이 지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세, 나는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어라는 말 때문에 지지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주려면 실제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정치인들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1번이고 2번이고 간에 저는 정치인들 말 믿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일 뿐입니다. 예전에 대통령도 다 그랬잖아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나오더만. 그러니까 정치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언제 국민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행동으로 뭘 보여줄까요? 이재명 정부가 나 진짜 실용주의고 진짜 우클릭이고 진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을 살리고 싶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가 3억짜리 3주택을 가지면 12억짜리 가진 사람보다 세금 부담이 더 많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12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야 될까요? 실소유자라서? 그러면 2년 보유하고 팔고 12억짜리 또 사서 2년 보유하고 팔고 2년 보유하고 팔고 이걸 5번 반복한 사람이 실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어요. 세 채 다 3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소유자일까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주택 수요에 따라서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높잖아요. 합을 하게 되면. 높은 만큼 그냥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 결국엔 뭐 돈 문제, 기부 체납. 지자체하고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라고 한다면 뭐 기부 체납 문제. 야, 공영 주차장 좀 만들어줘. 싫은데요. 우리 강남인데 공영 주차장을 단지 안에 어떻게 만듭니까? 야, 임대 아파트도 한강뷰 나오게 좀 해줘. 우리가 볼 한강뷰도 없는데 무슨 갈등이 생기는 거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공사비 올려달라. 아니, 우리 도저히 못 올려줘요. 안 돼요. 올려줘. 못 올려줘요. 입구 막고 막 갈등이 생기죠. 조합 내부의 갈등. 최근에 동대문구에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 유명했잖아요. 갑자기 조합이 이따만한 돌을 그냥 떡하니 조합원들이 이게 뭐예요? 6천만 원짜리 돌이랍니다. 그거를 18억 원어치 주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시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이 분석하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좋은 돌도 아니고 굴러다니는 어디 돌을 캐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내부의 갈등. 종교 단체들하고도 갈등이 많거든요. 왜? 부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큰데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종교 단체들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교 단체들이 왜 돈을 자꾸 요구하냐고요? 갈 데가 없거든요. 돈 받아서 그 땅을 확보하고 다른데 성당이나 교회나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산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된다 어렵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뭔 시츄에이션이요? 살 때 취득세 내고 1년에 한 번씩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좀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또 무슨 세금을 내라는 거야? 한 3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내주자라고 하는데 이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가게 되면 못 냅니다. 못 내면 압류를 걸고 경매 넘겨야 되는데 지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세금 안 낸다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과세해서 세금 안 낸다고 경매 넘기면 다음에 지방선거에 그 지자체장 되겠습니까? 소문 쫙 날 텐데 지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폐지라는 게 맞는데 실제로 폐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폐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꾸 폐지한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고요.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국회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한다면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반대 여론은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분들은 강남 3구, 용산구의 재건축 단지들인데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재건축 부자,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민주당 지지해줬더니 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라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초안 쉽지 않겠다.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가 쉽지 않겠다.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줘야 시장에서는 아, 정말 달라졌구나. 문재인 정부와는 정말 다르구나를 인식을 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를 주는데 이게 저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주의 노선, 시장 친화적인 우클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다주택자 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를 하면은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길 바라고 제발 좀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SNS에 아파트 계급도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와 이
대통령 진보 보수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있죠. 보수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그런 보수화라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금을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세금을 많이 안 올리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교육, 환경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계급도라고 한다면 전국으로 보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이 또 높은 계급이고 서울 내에서도 사실 계급이 있잖아요. 강남 내에서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데 뭐 강남 내에서 탑티어라고 한다면 압구정 뭐 누가 뭐니 해도 압구정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 탑티어는 반포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반포가 그냥 1등, 2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바뀝니다. 옛날에 부촌이라고 한다면 평창동 그렇잖아요.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 용산, 이태원 쪽에도 뭐 유엔빌리지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재벌들 살고 있는데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대치동에 한때 또 도곡동 쪽이 한때 부촌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압구정과 반포입니다. 한강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있고 대치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포나 압구정으로 갈아타지 못한 걸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사실 대치동만 가져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인데 강남 내에서도 이렇게 계급도가 있다는 거고요. 또 강남 3구 한강 벨트 중에서도 뭐 3구라고 하지만 서초구 강남구가 탑이고요. 송파구는 우린 강남 3구다. 서초구 강남구는 어디 자꾸 끼려고 하냐. 나는 또 그런 반응 또 보여주고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하거든요. 송파구 입장에서는 쟤는 왜 자꾸 또 사자를 붙여서 자꾸 옆에 붙는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하남에서는 야, 나 강동구 좀 들어가고 싶어. 우리 친구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고요. 동작구 입장에서는 야, 흑석이 최근에 아크로이브함이 31억 2천만 원 나왔는데 우리가 강남 4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구라도 해야지. 붙여줘.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사실은 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동작구 안에서도 흑석동이 뉴타운 개발해서 이제 신축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노량진 뉴타운이 또 평지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도도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도 변하듯이 부동산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촌도 변하고 계급도도 변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본다면 뭐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의 가치는 적어도 30년간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30년 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후에 살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30년 후까지는 제가 책임지지 않고요. 한강벨트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선진구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나면 결국에는 뷰, 그 강, 리버뷰를 가진 곳들이 부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Je peux vous le rendre, Seigneur, Seigneur, car avec les soldats, oui, les toreros